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 분석, 국내 해외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징 종목과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찬가지로 500일 이평선과 상단 5일선과 11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잠깐 분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30분봉으로 보시면은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9시 30분 이후부터 조정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바로의 중국과 협상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발언 이후부터 급락이 나왔고, 트럼프가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다라는 트위터 글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지만 시가 대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에는 0.2%, 코스닥 마찬가지 0.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 오늘 보시면은 기준선을 이탈을 했고 240일 이평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5거래일째 박스권이고 삼성전자 마찬가지 계속해서 24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안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 마찬가지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매도를 했고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면 개인들이 3,504억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많은 물량의 매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현물 마찬가지 모든 기관에서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거는 의약품 쪽에서 외국인들이 1217억을 매수를 했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기관들이 1000억 이상을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도를 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코스피 지수가 대부분의 섹터에서 순매도를 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0.21%를 상승을 시켰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코스닥 마찬가지 개인들만 오늘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양매도를 했습니다. IT 쪽에서 일부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코스닥 마찬가지 대부분의 섹터에서 양매도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코스피 코스닥을 순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3억을 순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133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3억 순매도,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옵션을 봤을 때는 포지션을 그래도 상방으로 유지를 했고 선물 마찬가지 포지션을 상방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3,431억을 안정자산을 매수를 해주면서 현물과 선물 쪽에서는 하방을 받고 선물과 옵션 쪽에서는 소폭 상방을 받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양봉에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차트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좋지가 않습니다. 자, 특징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46명이 발생이 됐고 러시아 화물선에서 16명이 확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7,000명, 브라질 마찬가지 24,000명, 러시아를 포함한 인도까지
14,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죠. 자, 국가재정과 기업 재무 건전성이 동반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재무 건전성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악화가 되어 있는 추세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5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판매 증가로 판매량을 10만 대를 넘어섰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르노, 폭스바겐, 아우디 순서대로 2위와 4위를 차지를 했고 현대차가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현대차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를 능가하는 레벨 4 무인차를 연내에 개발을 하겠다. 2022년까지 자율주행 사업자를 위한 플랫폼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 라이다를 적용을 해서 테슬라보다 거리 측정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한 오늘 이슈가 많았습니다. 램시마가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환자를 완치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정은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4천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 내년부터 정부에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편의점에서도 신분증을 대신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특징 종목 두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자,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칠함대 구역에 배치가 되면서 한반도 긴장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였죠. 나바로가 트럼프 미중 무역 합의를 파기하겠다. 결정은 끝났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내 종합주가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다급하게 트위터에다가 아니다, 잘못된 말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나바로가 해명을 하면서 국내 증시와 세계 증시 모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나스닥은 곧 조정을 받을 것이다,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오늘 G20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전 전망치보다 0.6%를 추가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한국 마찬가지 0.5% 마이너스, 중국 다음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국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전일날 추천드렸던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D 프린터 관련해서 TNR 바이오팩, 자, 오늘 시가가 9.84, 고가가 12.9%까지 상승을 하면서 3-4% 정도 수익 실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봉으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이 라인대가 10분봉 구간이죠. 시가가 9.84, 저가가 8.27까지 밀렸다가 1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4% 정도 수익 실현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TPC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TPC는 오늘 공략을 아마 여러분들이 못 하셨을 겁니다. 전일날 4%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가가 9%였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채 3분도 되기 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분이 있다면 축하를 드리지만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0분봉으로 돌려보면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상한 점은 이 TPC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 관련주 중에 재무제표나 실적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상한가를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인데 왜 상한가를 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보유 종목이 있었죠. 자, 캠트로닉스는 신규 추천 종목이었는데 오늘 그냥 전일 종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보시면은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 마이너스 3%까지 밀렸었죠. 자, 그 자이 S&D 마찬가지 오늘 장중 5.2%까지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1.83%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자이 S&D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주택 규제가 나올 때
한번 크게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신규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자이 SND를 기준선을 이탈하면 손절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자이 SND가 기준선까지 밀려주면 추가 매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1선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자, 전략을 수정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 종목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신분증에 관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홈택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IT센, 장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갖고, 콤텍 시스템 마찬가지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갖습니다. 잔량이 콤텍 시스템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봐서 내일 콤텍 시스템이 아마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공략하실 분들은 콤텍 시스템과 IT센 15% 미만에서 출발을 한다면 10분봉 전략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아프리카TV입니다. 오늘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241선을 강하게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고가로 마감을 했고, 거의 한 달 만에 최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직전 고점 라인대인 67,50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전 고점 라인대인 이 구간의 고점 자리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고가를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TV에 대한 재무 차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2020년 사상 최대 매출액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보다 조금 줄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가적으로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TV 쪽으로 사람들이 접속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1분기 매출액이 415억에서 446억으로 추가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81억에서 98억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54억에서 77억으로, 지배구조 순이익 마찬가지 55억에서 84억으로 크게 향상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유보율도 2100% 이상으로, 부채 비율은 93% 미만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주가가 폭락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수익을 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2020년 2분기 마찬가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7,500원 라인대는 당연히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프리카TV에 대한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눈에 띄는 거는 투신 쪽에서 20거래일 중에 17거래일 이상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연기금에서도 마찬가지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고, 차트만 보았을 때도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동일하게 3에서 30% 이상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저항선은 직전 고점 라인대인 67,500원, 이 라인대가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67,500원을 뚫어버리면 새로운 추세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800원 부근에서 혹은 시가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준선까지 만약에 밀려주면 추가 매수 500일선을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자,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64,800원 부근이나
6월 24일 수요일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6만원까지 만약에 밀려주면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54,000원 이탈 시 손절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적으로 손절가를 잡았지만 손절 가격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이런 식으로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국내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마찬가지 미국 증시와 더불어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까지도 이제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리스크가 큰 만큼 종목 선정을 더더욱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